막 이러고 있었는데 대반전이 뒤에 남아있어. 솔직히 시작하면 볼걸요. 7시간. 올해 가장 좋은 충격을 받은 영상이었어요. 반가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인데 뭐 하세요? 어제는 놀고 왠지 오늘은 이제 방구석에서 막 이렇게 뒹굴뒹굴 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집에서 그냥 이런 자세로 넷플릭스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 봐야 돼? 추천해 드릴게요. 영거라는 작품인데 시트콤이에요. 한 편당 20분밖에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첫날에 시작하자마자 시즌 1을 풀로 보고 요즘에 제가 진행형으로 보고 있는 작품? 40살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외모가 젊기도 하고 몸매도 되게 예쁘고 잘 꾸미면 20대로도 보일 수 있는 비주얼이긴 해요.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자식은 해외로 교환학생 가고 혼자 남아있는데 재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너 26살의 인턴으로 취업을 해봐. 그렇게 해서 26살처럼 스타일을 바꾸고 자기가 원하는 출판사에 딱 갔는데 합격을 하게 돼요. 거기서 26살 동갑내기 친구들을 사귀고 그녀들과 이제 막 어울리는 거죠. 집에 돌아가면 다시 내 나이로 돌아가고 이제 이런 삶인데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주인공이 남친이 있는데 모든 취업에서 다 실패하고 나서 자기 친구랑 동네에 있는 바 같은 데 놀러 갔어요. 근데 친구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젊은 남자애가 와서 작업을 건단 말이에요. 이 남자가 봤을 때는 이 여자가 자기 또래로 보였던 거야. 주고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남자가 핸드폰 줘봐. 왜? 그러니까 목요일날 만나기 뭐 약간 이런 식인데 왜 이래요? 너무 심쿵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거울 앞에 딱 세워놓고 너 20대로 보여. 그러니까 26세로 돌아가서 인턴으로 한번 취업을 해봐. 이렇게 이제 시작된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불씨를 지핀 거죠. 회사에서는 생각보다 진짜 적응 잘해서 완전 젊은 트렌디한 일을 잘 수행하고 근데 노련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발휘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일을 잘해 나가고 또 이쪽으로는 연애도 되게 잘해요. 근데 시즌 1에서 거의 끝쯤 됐을 때 나 사실은 나이 40살이고 아이가 있어를 밝혀요. 그걸 밝힐 때 제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 남자 놓칠 거잖아요. 지금 완전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마음이 커지니까 더 이상은 이렇게 진실되지 않게 사랑할 수 없고 밝히고 이 소핫 타투리스트는 주인공과 계속 연애를 할 거야 안 할까요? 궁금하시면 정주행하세요. 근데 스포 잠깐만 해드릴게요. 시즌 1까지는 재미가 있는데 시즌 2에 넘어가면 약간 좀 정서적 수위가 높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거를 추천하고 싶은데 복고 추천했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좀 고민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데이를 추천합니다. 원데이는 영화도 있고 시리즈가 있어요. 전 둘 다 봤거든요. 근데 시리즈를 보세요. 연애 스토리, 사랑 이야기고 지금 연애 감정 식은 분들 있죠. 아우 만사가 귀찮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주위의 친구들부터 빨리 찾아보세요. 이거 보잖아요. 연애 감정이 좀 살아날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남사친인데 어느 순간 그래도 있지 않아요? 없어? 있잖아요. 저는 남자 여자 사이 친구 없다. 그래 맞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분명히 내랑 엄청 친하다고 생각한 야 이렇게까지 하는 친구였는데 어떤 모습에 심쿵? 심까지? 쿵은 아니고 어쨌든 이제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자 같은 경우는 계속 좋아해요. 그리고 이 남자는 모든 여성의 사랑을 받는 되게 매력적인 인물로 나오고 근데 이 남자가 자기가 막 이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고 막 여자도 만나고 이러다가 결국 외로울 때는 이 여자를 찾아요. 못됐긴 못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남자도 이 여자를 좋아해요. 이 여자도 이 남자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왜 서로 얘기 안 해? 답답하긴 하거든요. 왜 얘기 안 해? 그냥 그래 서로 좋다 오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긴 세월이 지나고 결국에는 둘이 이루어집니다. 그것까진 좋았어요. 근데 새드 엔딩이에요. 헤어져요? 아니 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새드 엔딩으로 느껴졌는데 누가 봤을 때는 또 다르게 해석하면 다를 수 있다. 영상미도 되게 좋고 OST도 너무 좋고 한 회당 30분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총 14회인가? 그래서 7시간이면 전체 다 몰아볼 수 있는 하룻밤 새면 다 볼 수 있는 정도의 작품인데 이거 솔직히 시작하면 볼걸요? 7시간. 맨해튼 소유하기 시리즈물인데 리얼리티예요. 물론 이제 내용의 구성상 설정이 있을 수 있고 악마의 편집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자체는 그냥 리얼입니다. 시즌 1은 너무 재밌게 봤어서 시즌 2도 한 편씩 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서엔트라는 부동산 중개 회사가 배경이고 거래하는 매물들을 진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 재미가 진짜 쏠쏠해요. 맨하튼 하면 전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곳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비싼 집이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인가? 그 집이 첫 해에 나오거든요. 그 집을 살 만한 사람이 전 세계에 극소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공략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기업이 약간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라고 말 안 하는데 제가 그 첫 해에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집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볼거리가 정말 많고 집에 있는 가구까지 미술품까지 다 판매를 하는 거라서 빈집만 보는 게 아니라 풀 인테리어 되어 있는 집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가 또 엄청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중개인 하면 어른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부동산 중개인이란 직업이 완전 so hot. 진짜 어린 친구들은 20대 핫한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모델 겸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인맥과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매물을 팝니다. 이 부동산 중개인들이 여러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그들이 관계도 있고 팟캐스트에서 막 깔아내리고 막 이런 짓도 하는데 볼거리가 다채로워요. 이 서엔트 대표 비주얼이 배우 같거든요. 알고 봤더니 서엔트라는 회사 만들기 전에 TV 방송에서 매물 팔고 이런 걸 꽤 오랫동안 한 반유명인 맹수같이 달려들어요. 좋은 매물이 있으면 팔아야 되는 핫한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파티를 열어요. 다른 중개인들까지 아니면 이 매물을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까지 다 초대를 해서 공개적으로 매물을 보게 하고 그게 이제 SNS를 통해서도 막 나갈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판매를 하고 저는 팔아야 될 물건 거기서 파티를 여는 게 가장 이색적이었어요. 맨해튼 소유하기 말고 영국인가? 거기도 이런 부동산 시리즈가 넷플릭스에 몇 개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 재밌어서 딴 것도 재밌는 줄 알고 봤는데 다 재미없어요. 맨해튼 소유하기가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도 주변인들한테 많이 추천을 한 영화예요. 그 남자 좋은 간호사. 뭔가 포스터에서 좀 끌렸어요. 그래서 보기 시작했는데 남자 주인공 에드레드 메인이 연기가 미쳤어요. 그 여주는 제시카 차스테인인데 저는 다른 작품에서도 연기가 되게 좋아서 몇 개를 봤거든요, 영화를. 여기서도 연기하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 같은 연기? 그분도 간호사고 그 남자 간호사가 이제 동료인데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예요. 근데 어느 순간 뭐지? 하고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데 의심을 품은 거의 결과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실화라고 하니까 저는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섭다. 이거는 뭔가 좀 생각하게 만든 영화였어요.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 여기까지 올 때는 사실 그 전에 이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다는 거를 눈치를 챈 많은 거쳐온 병원들이 있어요. 근데 다 귀찮으니까 병원의 명성이 떨어지니까 다 쉬쉬해서 정말 많은 아무 상관도 없는 환자들이 피해를 진짜 많이 보고 죽음으로까지도 이르고 막 그러거든요. 내 앞마당만 아니면 돼 이 느낌인 거죠. 나도 정의롭지 못한 걸 보면 참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직언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되게 밀도감 있고 재밌습니다. 근데 나는 크리스마스고 감정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간 영화 보기 싫다!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보세요. 시리즈물입니다. 더 크라운. 진짜 재밌고 시즌 6까지 있는데 이거는 다 보려면 한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일대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현대에서 공부하는 느낌인데 엘리자베스 여왕뿐만 아니고 그 주변인들 많잖아요. 결혼할 때의 얘기, 찰스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다이애나 왕세자비에 대한 내용이 후반부에 가면 거의 줄을 이루거든요. 제가 혼자 뭐를 보면서 소리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다이애나가 사고로 죽는 그 장면에서 쾅 했을 때 저도 모르고 집에서 혼자 저 ISTP거든요. 절대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데 감정이입돼 했어요. 보다 보면 약간 재미 떨어지는 작품들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시즌 1부터 시즌 6까지 끝까지 재밌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매 회마다 주인공들이 바뀌는 느낌들이 있어서 지겹다는 느낌이 안 들고 몰입도가 너무 좋고 이건 있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되게 어릴 때 여왕이 됐는데 오르기 전 아역 시절부터 젊었을 때 주인공 따로 있고 중년 됐을 때 배우가 따로 있고 노년의 배우가 따로 있거든요. 시즌 3인가 중년으로 딱 넘어갈 때 갑자기 배우가 확 바뀌니까 몰입도가 주춤했거든요. 아쉬움이 있었는데 조금만 보잖아요. 바로 적응하고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왕조가 아니어서 너무 좋다. 너무 삶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영국에서 왕족이라는 신분이 구닥다리다. 이 많은 세금을 두고 너희들 먹여 살리는 게 맞냐? 부터 시작해서 국민적 정서랑 시대의 변화까지도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의상, 배경 세트겠죠?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미술 쪽으로 상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볼거리도 너무 많고 스토리도 끝까지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적립하듯이 계속 보시면 진짜 꿀잼.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소년의 시간 꼭 보세요. 제가 올해 봤던 것들 중에서 영상으로는 가장 좋은 충격을 받은 영상이었어요. 이거 4부작인데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몰입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원테이크로 촬영했어요. 주인공이 이동하고 차 경로 같은 것도 쭉 이어져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내가 보고 있다는 느낌보다 내가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계속 같이 가는 느낌이 들어요. 장난 아니에요. 보신 분들은 이 오원 쿠퍼의 메소드 연기에 경악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연기치고는 진짜 연기를 잘해서 이 친구 이 작품으로 에미상 최연소 수상이었어요. 에미상 수상 소감도 진짜 유명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우리 꼬맹이씨한테 보여줬다니까요. 어떻게 애가 잘하면 이 나이대에 저렇게 큰 무대에 가서 저런 수상 소감을 말할 수 있는 거니? 너가 저렇게 컸으면 좋겠어. 같은 반 여자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용의선상에 아이들이 오르는데 누가 범인인지 아닌지를 밝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3부 그 전까지는 범인이 누구일 거라고 생각도 못할 정도로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이제 평화로웠던 평범한 가정인데 주인공이 용의자로 지정이 되면서 일어나는 가족들의 애환도 그렇고 4부 때 보면 마음이 좀 찡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어. 보세요. 오늘 딱 보면 좋겠네. 4개니까. 영화 추천해드릴게요. 베스트 오퍼. 이것도 제가 주변인들한테 제법 추천을 많이 한 영화인데 이것도 생각도 못한 반전이 있어서 한번 놀라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보세요. 나중에 반전이 결국 밝혀지는 이 순간에 와 진짜 와 이랬다고? 이 스토리 천재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할아버지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경매사인데 원칙주의자? 자기가 정해진 대로만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분한테 미술 작품들 검증받는 게 하늘 별 따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하고 아닌 거는 절대 안 하고 약간 그런데 이 할아버지한테 신비로운 여자가 의뢰가 들어와요. 보통 의뢰할 때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 여자가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자 집 자체가 거의 뮤지엄 수준인데 그 집 자체를 아마 경매에 맡겨달라 그랬는데 아마 그래서 좀 본 지 오래되었고 어쨌든 도착했는데도 여자는 없는데 말은 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여자가 너무 궁금하니까 이 여자를 알아내기 위해서 안 하던 짓을 하거든요. 결국 또 이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사랑을 하면서 이 할아버지의 원칙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뒤에 남아있어요. 이거 말하면 안 돼. 미술품 경매사잖아요. 미술 작품들 보는 재미가 좀 있고 저는 어떤 느낌 받았냐면 영화 보면서 마치 거기 습도가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표현이 잘 된 거겠죠. 제가 그렇게 느꼈다면. 굉장히 감각적인 영화라고 해야 되나? 스토리도 재밌고. 진짜 재밌는 영화 추천해드려요. 이거 오늘 보면 진짜 좋아요. 히트맨. 제목만 봤을 때는 기대감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무 기대 없이 봤는데 그 영화가 생각보다 너무 재밌으면 몇 배로 더 재밌게 느껴진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 글렌 파월이거든요. 이 영화에서 남자로서 섹시하다는 느낌? 연기를 진짜 찰떡같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글렌 파월의 매력에 빠질 각오를 하고 보셔야 돼요. 글렌 파월이 심리학 교수예요. 근데 약간 노재민 교수. 진짜 무료한 인생인데 글렌 파월이 집에서 혼자 뭐 시리얼을 먹는 장면인가? 앉아있는 식탁이 진짜 이만한 설정이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세상이 좁은지를 그 장면에서 느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심리학 교수이기는 한데 기계에 좀 능해요. 그래서 부업을 시간제로 잠복 수사관을 하는데 원래 진짜 경찰 중에 킬러 역할을 해서 청부살인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 사람이 잘렸나? 어디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지금 킬러 역할을 해줘야 되겠어 해서 그때부터 킬러 역할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심리학 교수잖아요. 청부살인을 의뢰한 사람의 딱 맞춤형이로 어떤 마음으로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이 사람을 말로써 잘 구워 삶아야 되고 만약에 상남자의 약간 터프한 사람이 의뢰를 했다 그러면 자기는 더 터프하게 해가요. 여기서는 다른 컨셉, 여기서도 다른 컨셉. 완전 팍팍 얼굴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여자와의 문제가 꼭 문제를 일으킨다. 청부살인을 의뢰한 여자 중에 미모의 젊은 여성이 나타나요. 남편을 죽여달라고 하거든요. 왜 그랬으면 좋겠냐. 뭐 사연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는 잡혀가게 안 하고 싶은 거야. 경찰 안 오게 하고 좋은 말로 회유해서 돌려보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여자랑 이제 로맨스가 시작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스포니까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재밌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니까 저 너무 놀랬거든요. 실제로 이 대학 교수가 알바로 킬러 연기를 하면서 범인을 한 70명인가를 잡았대요. 그거 알고 나면 더 재밌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시리즈물 추천할게요. 애나 만들기. 이거 너무 인기 많아서 많이 보셨나요? 안 보신 분 있으면 이거 완전 후루룩 넘어가는 거니까 가볍게 보기 너무 좋은 영상이에요. 이게 실화거든요. 자기가 독일 출신의 되게 유명한 기업의 상속녀라고 지칭을 하는데 천하의 사기꾼이거든요. 뉴욕에 와서 유명인들과 관계를 맺고 그것들을 막 SNS에 올려서 자기가 되게 잘 나가는 척 만들고 사기를 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다고 할 정도로 사기를 치는데 이거를 다 속나? 다 속아요. 이 여자가 사람의 심리를 되게 잘 건드려서 거기에 딱 맞게 속이거든요. 호텔리어가 다른 분을 응대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팁을 몇십만 원 딱 주면서 자기를 응대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호텔리어 사이에서는 장난 아닌가 보다. 약간의 미끼를 던져서 사람들을 안심시켜서 속이고 이런 식인데 일단 볼거리가 재밌어요. 왜냐면 화려한 삶이니까 의상부터 공간까지 그리고 주변인들의 이 스타일까지도 패셔너블해요. 이 애나 소로킨이 외모도 진짜 화려할 것 같죠? 땡! 진짜 평범해요. 근데 이렇게 평범한데 유명인사들까지 다 연관시키고 친해지고 결국 다 속이고 이렇게 한 거 보면 진짜 난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머리를 좀 딴 데 썼으면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는 약간 씁쓸했던 게 뭐냐면 이게 SNS 세상이 아니면 이런 사기 안 통할 거예요. 포장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신분을 쉽게 숨길 수 있고 나 이 정도로 잘 나가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진 한 장이잖아요. 그런 걸로 사람들이 믿고 열광하고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씁쓸한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애나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재판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이 재판하는 것조차도 스타성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판복, 스타일리스트 붙이고 그거 자체를 화제로 만들어서 그걸로 매출 내고 이런 여자예요. 그리고 자기 사기친 스토리랑 감옥까지 갔었잖아요. 요 스토리 넷플릭스에 돈 주고 판 거래요. 여기서 또 돈 벌고 보통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어 수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시작하고 나서 결론이 날 때까지 너무 긴장돼서 보면서도 들키면 어떡하지? 이 감정 때문에 마음이 쫄면서 봐야 되는 영화인데 그러기 싫은 분들은 이거 보지 마세요.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 무작위로 학살하고 수용소에서의 일이거든요. 15세긴 한데 이 영화가 너무 좋은 영화여서 제가 이 꼬맹씨도 이런 내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보여주면 좋겠다고 보다가 꼬맹씨가 한 10분이가 됐는데 자기 너무 긴장돼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포기한 영화예요. 주인공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을 무작위로 트럭에 싣고 가서 숲에서 내려 이렇게 놓고는 바로 총살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트럭에서 옆에 사람이 제발 샌드위치 좀 달라고 해서 샌드위치랑 책 한 권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이 페르시아어 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트럭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막 사살된 걸 보고 나서는 자기가 먼저 그냥 쓰러진 척 하거든요. 맞은 척 하면서 그래서 나머지 이 독일 군들이 쓰러진 척한 너 나와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유대인 아니고 자기 페르시아인이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군인 한 명이 지금 장교님이 페르시아어 배우려고 페르시아인 찾고 있는데 얘 한번 데리고 가보자. 그러면 통조림 10개랑 받을 수 있어. 뭐 이렇게 하고 이 남자를 끌고 가요. 나치 장교를 만나는데 장교가 이제 매일 나한테 페르시아어 수업을 하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단어를 지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장교가 식탁은 페르시아어로 뭐야? 순간순간 물어보면 나오는 대로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밤에 자기가 다 외워야 되잖아요.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진짜 못할 거 없겠다 싶은 거예요. 어떻게 매일 지어내요? 하루에 막 20개도 가르쳐줘야 되고 이런 날이 있거든요. 매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람이 극한 상황이 오니까 이거 아니면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페르시아인이 아니라고 많은 장교들이 엄청 의심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의심을 받을 때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잘 빠져나가는데 그 과정들이 진짜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거든요. 들키나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계속 긴장되다가 엔딩이 기가 막혀요. 대반전. 그리고 아마 이것도 실화 바탕이란 것까지 알고 보면 이거 장난 아니에요, 몰입도.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